많은 분들이 뭐 감정평가에 대해서 속임수가 있었다 해서 제가 이 설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일동분들이 이제 분노하시는 게 이 일동에게 배분된 대형 평수가 고작 4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48개 중에서 여기 44개는 이제 일반으로 돼 있고, 그렇죠? 일반 분양으로 돼 있고, 여기 4개만 이제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놀래시고, 이거 그러면 우리는 대형 평수는 4개밖에 분양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나눠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재건축을 할 때는요, 무조건 조합원이 항상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평수 선택, 동 선택, 향 선택, 층 선택. 이거에서 조합원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만약에 48개를 다 대형 평수를 원한다고 하면 이걸 다 가질 수도 있고, 만약 이 중에서 뭐 38개를 한다면 38개만 갖고 나머지 10개는 이제 이게 일반 분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합원이 원하는 평수, 동, 향, 층 이걸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이거를 일반 분양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리 조합에서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일반인하고 똑같이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가 있다고 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48개가 있다는 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제가 보기엔요,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사실 일방적으로 일동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은 다들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 감정가라는 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는 자기네 라이센스를 걸고 하기 때문에 이건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양 수입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반 분양이 조합원 분양보다 약 10%가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 일반 분양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10%만큼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올라가는 거죠. 그 수입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일동이 너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런 식으로 수입을 약간 좀 올리게끔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분양을 이거를 4개밖에 못 받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런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대형 평수를 가진 조합원이 소형 평수보다 우선권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동은 50%의 교섭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50% 동의를 안 해주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들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항상 대형 평수와의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평당 감정가가 낮게 나오거든요. 감정가가요. 그래서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형 평수를 갖고 있는 동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특히 우리 동현 아파트 경우에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평당 감정가가. 여하튼 간에 이런 우선순위를 조합 정관에 넣어서 못을 박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대형 평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니까. 감정평가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평당 감정평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건데 이 감정평가는 평가법인마다 평가 공식이 다르고 이는 영업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거는 감정평가 공식에는 항상 아파트 거래 가격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주변의 아파트 값이 얼마냐, 뭐 공시지가 얼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겁니다. 그래서 큰 평수가 감정평가에 불려요. 왜냐면 거래 가격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가격 따지면 큰 평수가요. 그렇죠? 어디나 그 거래 가격이 낮아요. 평당 거래 가격이 낮습니다. 그죠? 비싸지만 그 평수를 나눠버리면 평당 거래 가격이 낮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일 아파트의 경우는 특히 나쁘게 나와요. 왜냐면 일동은 지난 수년간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일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평당 거래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사실 뭐 다른 동에 유리하게 하고 일동에 불리하게 했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평가고 아파트 거래 가격의 문제고 거래가 얼마 있었느냐 하는 문제지, 이건 다른 동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동을 불리하게 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난센스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토지값이 아니라 아파트 거래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 그래서 내가 반대하고 다시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정비구역 해제하면 일동의 가격과 거래는 더욱 불리하게 되죠. 왜냐면 해제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 일동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불리해집니다. 거기다 거래가 지금도 없는데 또 없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죠? 7년, 8년 후에 다시 재건축 시작해? 그럼 그동안에 이 가격도 엉망이고, 가격도 훨씬 지금보다 떨어지고, 거래도 지금도 거의 없는데 더 없는 거죠. 그러면 일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새로 시작한 정비계획에서 더욱더 감정평가가 나쁘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비동, 일동뿐만 아니라 모든 편수, 모든 동, 1동부터 6동까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지금 시작하죠? 그러면 가격 떨어지고 거래 떨어지고 해서 다 감정평가 불리하게 나옵니다. 재건축 가능성도 없고 이 40년 된 아파트를 누가 돈을 주고 사겠어요? 좋은 가격을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일은 지금 잘 되다가 취하가 되면요, 해제가 되면 이거는 뭐 우리 아파트가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다음 감정평가 새로 시작하면 더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난 다시 하겠다 하는 대안을 하면요, 이 대안이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고 더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솔루션이 됩니다. 이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만 문제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하면 이게 다 해결돼?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남은 감정평가에서 유리하게 되려면 지금 정비계획을 수정하면서 진행하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고 적당한 시점에 팔고 나가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죠. 그럼 감정평가는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종 감정평가 아직도 2번 더 남았죠? 2번. 조합추진위원회 할 때 한 번 하고 조합 설립 이후에 하는데,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 시점으로 합니다. 여기 하면 관리처분 나오기 이전에 그때 하는데, 그때 시점이 바로 사업시행 인가 시점인데, 앞으로는 뭐 빨리 하면 5, 6년이고 이것도 뭐 7, 8년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가격이 쭉 올라가고 또 거래도 쭉 올라가죠. 팔고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때 가면은 더 감정평가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